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의 휴대전화가 300만 대를 돌파했다. 예. 그래서 정보의 유통이 많아진 거 아니냐. 이것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뭐 언론에서도 이 북한 휴대폰이 이 300만이 돌파했다. 네. 특히 뭐 북한에 이제 스마트폰도 나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면 영어로 활용하면 북한의 민주화의 봄, 네. 이 개방의 흐름을 일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 김정은 수동 절대주의 포갑 체제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네, 아무래도 정보 유통량이 확 늘어날 테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큰 그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네. 북한 휴대폰 300만 시대의 허상이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먼저 이 북한의 휴대폰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죠. 이 북한에서 이제 그 소위 북한의 손전화라고 합니다. 네. 손전화 휴대폰을 이 손전화가 북한에서 처음 이제 도입된 게 2002년경입니다. 그래서 낮은 선봉 쪽에서 좀 활용이 됐죠. 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국가안전 보위부라든지 당 간부라든지 인민보안부 군 간부들이 제한적으로 그걸 사용했죠.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휴대폰이 일반 북한 주민까지 넓혀진 게 2008년경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이제 고려링크라는 회사가 설립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집트에 오라스콤사라는 그 텔레콤 회사가 있어요. 회사하고 여기서 한 지분을 한 75%, 그다음에 북한이 25%를 지분을 대가지고 바로 이제 그 고려링크라는 휴대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100만 시대가 됐고 그 작년에는 200만 시대가 됐어요. 올해는 이제 300만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휴대폰을 갖다가 그 허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북한이 상시적으로 그 휴대폰을 도청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확보했다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지금 유선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이 전화를 갖다가 상시적으로 감청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2008년부터는 그 CDMA 방식이라고 해서 다중 분할 코드 방식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도청이 어려운 휴대폰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개발한 방식이 CDMA거든요. 네. 다중 분할 방식인데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이걸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2년 뒤에 CDMA 방식의 휴대폰을 허용했죠. 그 말은 뭐냐면 미국 국내에. 예. 왜냐면 미국이 CDMA 기술에 의한 이 휴대폰을 갖다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 휴대폰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확실하게 감청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다음에 휴대폰을 이제 푼 거죠. 바로 북한이 2008년부터 CDMA 방식의 소위 3G 휴대폰을 갖다 시킨 것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 그렇죠. 네. 이 첫째는 뭐냐면 북한이 전파 통제력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300만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 김정은 말 한마디면 동시에 휴대폰이 아웃돼 버립니다. 전파를 차단시켜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죠. 네.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고출당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이 휴대폰에 대한 전파 통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자유세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SK텔레콤, KT라든지 LG텔레콤한테 휴대폰 전파 차단시키라면 이거 많이 듣습니까? 폭동이 납니다. 폭동 나죠. 네. 정부 무너집니다. 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서는 그러한 북한 정권이 포갑 정권이 휴대폰에 대한 바로 전파 통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유의 봄 무슨 뭐 시위하자고 서로 휴대폰에 연락을 하고는 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300만이면은 실제로 제대로 가동되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200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북한 인구를 뭐 2,250만 명을 잡고 있는데 북한 전체 인구의 10%가 좀 넘습니다. 또 적게는 10% 정도 되는 휴대폰 보급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의 90%가 휴대폰을 보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우리 그렇죠. 장 박사도 휴대폰 2개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 이런 상황에서 10% 정도의 휴대폰 보급률을 가지고 그것도 북한에서 북한 전역에서 휴대폰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평양하고 일부 낮은 선봉 킬로주
이쪽만 휴대폰 전파가 터지지. 그러면 뭐 해주 이런 내륙 지방은 안 터집니까? 금강산 뭐 금강산 쪽은 또 그쪽 그쪽은 관광지니까. 허용하는데 네. 자 휴대폰이 전파가 터지려면 수많은 그 기지국. 기지국이 네. 있어야 되겠. 셀 이용하지 네.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중심으로 휴대폰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 전준에게 오늘부터 몇 시에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문자를 날려도 금방 잡힐 뿐만 아니라 그게 도달도 안 되고 10% 주민 가지고 되겠습니까? 10%라면은 얼핏 그다음에 그 생각해도 10%를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10%가 누구냐면 바로 북한 그 기득권층입니다. 최상류층. 그렇죠.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주로 가지고 있고요. 북한의 당 간부라든지 고위 관직들 가지고 있고 그 자제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그 장마당이라는 신흥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돈주들. 그 돈주들, 네. 붉은 자본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북한에 갔더니 호텔 종업원들 음식 날라주는 종업원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네. 운전사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 그런 일반 주민들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판인데 무슨 소리냐 하는데 이건 네. 북한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식당에서 접대하는 봉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뭐 직업의 규천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이 사회적 위치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월급 수준도 그렇고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식당이라든지 대형 백화점에서 이 봉사원 하는 사람들은 당 간부들, 자제분들 아주 상중, 중상층, 최상류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중상층 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업관이 다르죠. 또 북한에서 이 운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운전하는 분들의 소위 기사라고 하죠. 네. 이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운전사가 기사가 엄청나게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습니다. 왜? 고급 기술직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통신 그 운송 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차에다가 물건을 갖다 전달해주고 뒷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아주 고위 선호 직장입니다. 한국도 5, 60년대에는 그랬죠. 네, 그렇죠. 운전기사가 이거였죠. 굉장한 아주 네. 특수 기능직이었죠. 지금같이 뭐 오너 시대에는 네.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 기사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식당 종업원도 휴대폰. 이 말은 북한 사회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그 자스민 혁명, 중동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죠. 네. 이 자스민 혁명 때 사실상 이 휴대폰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렇죠. 아주 중요한 트위터라든지 수단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실시간으로 문자를 날리면서 소통을 해서 사실상 그 이집트의 그 타일 광장에 그 집회하는 시간까지 다 SNS에 올리고 네. 또 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전 세계에 퍼뜨리기 네. 위해서 사실상 엄청난 그 이집트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한몫을 했는데 거기서는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이집트 휴대폰 사업이 이집트의 그 군부하고 정부 당국이 50% 오라스코임이 50%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부에서 휴대폰 전파를 갖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요구했지만 안 들어줬습니다. 지분이 50%. 그리고 좀 그 민중들의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네. 싶으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혁명적 상황에서도 일반 이집트 국민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와 또 지역 주민들과 자기 동료들과 메신저를 교차하면서 실시각으로 상황을 알려서 소위 이른바 이집트 민주혁명이 성공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같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휴대폰 전파가 차단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중국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전화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좀 그 몇 대 안 된다. 그렇죠. 네.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네. 어디서 통화를 하냐면 평양에서 통화하는 게 아니라 중국, 중국과 북한의 국경 접경지대에서. 접경 지역에서 전파가 높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면 회랭이라든지 이런 네. 무슨 데서도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북한 휴대폰이 아니라 중국 휴대폰을 갖다가 짊어져서 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거기서 또는 탈북자들한테 그 저희 뭐 여기 국내 정착한 그
제 친척들이 보내주는 송금, 보내주는 네. 이러한 브로커들 이런 분들이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돈 받은 것을 직접 통화하도록 해서 바꿔주고 하는 이게 중국 그 전화를 가지고 통화하는 것이지 한국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 휴대폰 가지고 통화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산 회령 같은 국경지대에서나 좀 통하는 것이지. 뭐 신의주도 네. 가능합니다. 신의주 같은데 또 뭐 단동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또 도문 같은 데는 중국 국경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중국 전파로 중국 휴대폰 가지고 통화하는 거죠. 그 북한의 휴대전화가 1,000만 대 이상 돼야 뭔가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1000만 개 돼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네. 김정은이가 전파 통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능하지만 김정이 말 한마디로 예를 들면 2004년도에 그 용청역 이제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하고 열차로 귀환하는 도중에 용청역에서 폭발 사건. 네. 그 이후에 바로 북한 당국은 휴대폰 전파를 차단시켜 가지고 휴대폰이 그냥 완전 먹튀 돼 버렸어요. 그때 뭐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 휴대폰도 다 마찬가지죠. 네, 다 전파 디스커넥티드 끊어버리니까. 됐다는 보고 끊어졌다는 보고가 그게 있었어요. 바로 북한 당국의 전파 통제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CD나 USB를 보내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시대 UCB를 보내는 것도 의미는 있죠. 근데 왜 제한적으로 그러한 그 소위 그 네코드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그것도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게 전기로 가동이 되잖아요. 네. 이 북한이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기 꽂아놓고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니면 축전기, 네. 축전기, 발전기나 축전기가 있어야 배럴을 되는데. 네. 배럴을 꽂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를 갖다 북한중이 다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일부 탈북자들이 제한된 인원들이 보는 것이고 북한 전체 주민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럼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 그걸 또 허용합니까? 몰래 북한 당간부 자식들 또 장마당에서 돈을 확보한 이런 사람들 그러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PC라든지 플레이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보는 거죠. 또 집에 데려와서 몰래 자기 아버지 몰래 보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 사항의 특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일반화시켜 버리니까 북한을 분석하는데 많은 혼란이 나는 거죠. 역시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 휴대폰이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마치 북한의 정보가 원활하게 돌고 이를 역용하면은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북한의 자유의 바람 또는 이 자본주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북한 체제 변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 그건 잘못된 분석이다. 네. 현실이 뭔지를 직시하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통일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것이 신념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네. 희망 고문하지 말고 희망 사항을 가지고 정확하다는 그러니까 희망 사항이 마치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판단을 내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 정확히 북한을 이해하는데 크게 잘못된 풍조를 만연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